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간 게 아닐까? 이제 남은 건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 뿐일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에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말년의 운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것이요. 저도 압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서야 깨달았죠. 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지, 왜 어떤 분들은 점점 움츠러드는지를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버릴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보이시나요? 옛날 사진들, 쓰지 않는 물건들, 끊지 못한 관계들, 그리고 마음속에 골마가고 있는 오래된 상처들. 이것들이요,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의 말년 운을 막고 있는 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댐을 허무는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막혔던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듯 여러분의 운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79세에 낡은 집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 박 할머니는 1년 만에 손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숨겨뒀던 재능으로 마을 사람들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65세에 30년 묵은 원망을 내려놓은 김 선생님은 갑자기 찾아온 사업 기회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셨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의 90%가 지금 이 순간에도 품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말년 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집니다. 건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집니다. 70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80대에 꿈꾸던 여행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지금 당장 이것부터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겠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신 적 말입니다. 분명히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도 그런대로 괜찮고 자식들도 잘 크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막막한 걸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들 뭔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운이 안 풀린다. 기회가 안 온다. 좋은 일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분명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일하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왜 이 나이에 와서 이렇게 막막할까요? 제가 만난 73세 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모으고 싸는 것만 배웠어요. 아껴야 한다. 버리면 안 된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다.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집도 꽉 찼고 내 마음도 꽉 찼어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세대는 모으는 세대였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을 겪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돈도 물건도 관계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모았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야. 추억이 담긴 건데. 이런 말들을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게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흘러야 맑아집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꽉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막혀 있다는 건 뚫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댐이 막혀 있으면 물이 안 흐릅니다. 하지만 댐을 터뜨리는 순간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운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말년 운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리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일들입니다. 65세에 집을 정리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신 분, 70세에 묵은 감정을 풀고 나서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된 분,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인생 이막을 활짝 펼치신 분.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버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얘기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귀 기울여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집에 물건이 좀 많은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롱 속에 10년 넘게 안 입은 옷 몇 벌이나 있으신가요?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면서 걸어둔 옷. 언젠가 유행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하면서 보관한 옷. 서랍을 열어보세요. 20년 전 영수증, 다 쓴 볼펜, 고장난 시계, 딸랑거리는 단추들 왜 아직도 거기 있나요? 부엌 찬장에는 어떤가요? 몇 년째 안 쓰는 그릇, 깨진 컵, 녹슨 숟가락 나중에 쓸 일 있을 거야 하면서 쌓아둔 것들. 지하실이나 다락방, 베란다는 또 어떻습니까? 아예 뭐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쌓여 있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아껴야 한다, 아깝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다. 이게 우리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8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40년을 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아파트 3개 방이 물건으로 꽉 차 있었죠. 큰 방에는 자식들 어렸을 때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방, 교복, 상장들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방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입던 옷, 쓰던 안경, 시계, 책들 15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못 버리셨습니다. 베란다에는 뭐가 뭔지도 모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것들,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 이건 추억이잖아요. 어떻게 버려요? 정 여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던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시어머니를 모시던 시절. 버리면 그 추억들까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도 잘 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매일이 스트레스였습니다. 물건을 찾으려면 30분씩 뒤져야 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시작조차 힘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큰일이었습니다. 급하게 물건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집 지저분해서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했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돌아올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집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3개월에 걸쳐 집을 비우기로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거, 이건 남편이 선물한 거, 이건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거.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그때의 아픔도 같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정 여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천천히 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을 비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뭐지? 두 번째 방을 비우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까지 비우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방이 비워질수록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째,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을 재보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약을 끊을 수 있었죠. 둘째,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언니, 우리 같이 요가 배우러 갈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셋째,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요가 교실에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넷째, 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정 여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지셨고 자세도 꼿꼿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물건 감옥에 갇혀 살았더라고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정 여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이면 기가 막힌다고요. 좋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쌓인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어질러진 공간은 뇌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혼란이 정신적인 혼란을 만든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추억 때문입니다. 그 물건과 연결된 시간, 사람,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없어진다고 추억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현재를 못 살면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물건들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기 두려운 건가요? 버리면 과거가 사라질 것 같아서? 버리면 그 사람을 잊을 것 같아서? 버리면 추억이 없어질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물건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오히려 물건을 놓아줄 때 진짜 추억이 빛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333법칙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3분 규칙. 물건 하나를 손에 들었을 때 3분 안에 결정하세요. 이걸 지난 3년간 썼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버립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3분이 지나면 자꾸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둘째, 3일 계획.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3일 동안 하루에 방 하나씩만 정리하세요. 첫째 날은 옷장, 둘째 날은 부엌, 셋째 날은 거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3주 관찰. 3주가 지나면 변화가 보입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요즘 뭔가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 변화를 느끼면 계속할 동력이 생깁니다. 시작은 작게 해도 됩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비워보세요. 내일은 옷장 한 칸, 모레는 신발장. 이렇게 조금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운도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75세 박할아버지는 지하실에 30년 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3개월에 걸쳐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오래전에 끊겼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죠. 이 나이에 무슨 사업? 하셨지만 해보니 즐거웠습니다. 작은 수입도 생겼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70세 김 여사님은 20년 동안 모았던 옷들을 정리하고 기부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연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평생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운이 터지는 원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줘야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집을 비우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묵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0년 전 누군가한테 들은 말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30년 전 받았던 상처가 가끔씩 떠올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 형제간에, 친구 사이에,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긴 앙금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는 것.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차라리 사과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 걸을 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아픕니다. 마음은 아직도 무겁습니다. 76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40년 전 동생과 다투신 후로 연락을 끊고 사셨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였죠. 당시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서로 상처가 됐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동생의 이 말 한마디가 김할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형인데 동생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나? 김할아버지는 40년간 이 말을 되뇌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니 제사 때마다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처음 10년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형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음 10년은 서운함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락하지. 그 다음 10년은 체념이었습니다. 이제 만날 일도 없겠지. 마지막 10년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내가 좀 참을걸.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화해하라고 권했습니다. 형님, 이제 나이도 있는데 풀고 가셔야죠. 평생 형제인데 이렇게 가시면 후회하십니다. 동생분도 형님 생각 많이 하신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왜? 잘못한 건 동생인데. 동생이 먼저 연락해야지.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과 뛰어놀던 모습, 같이 학교 다니던 모습, 동생 결혼식에서 축사하던 모습. 아, 나 동생이 보고 싶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원한을 품은 채로 가는구나. 40년간 내가 뭘 한 거지? 동생을 벌주려고 했는데 정작 고통받은 건 나였어. 40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갇혀 살았구나. 김할아버지는 퇴원하시고 처음으로 동생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처음엔 어색했죠.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30분쯤 통화하다 보니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야,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형님, 저야말로 저도 형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두 분은 그렇게 울면서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김할아버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하셨습니다. 늘 새벽 3시면 깨서 잠을 못 이루셨는데 그날 밤은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둘째, 늘 약간 높았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셨죠. 셋째,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할아버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넷째, 동생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산책하게 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손주 자랑도 하고. 다섯째, 가족관계 전체가 좋아졌습니다. 조카들도 다시 연락하고 명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김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40년을 내가 감옥에 갇혀 살았더라고요. 그 감옥의 열쇠는 내 손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진작 풀지 못했을까요? 동생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한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나 자신을 말이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묵은 감정들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원망, 후회, 분노, 질투, 섭섭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봐도 못 봅니다. 행복이 코앞에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가지 감정이죠.
기쁨, 분노,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 이 감정들이 과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몸이 병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만성적인 분노나 원망에서 계속 분비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심지어 암 발병률도 높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억력과 판단력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묵은 감정이 뇌를 망가뜨립니다. 71세 박 여사님은 30년 동안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셨습니다. 며느리로 3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어요. 늘 잔소리만. 그 원망이 박 여사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시누이와의 관계, 심지어 아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 상담사의 도움으로 편지 치유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적고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20년 넘게 시달렸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69세 최 선생님은 35년 전 친구의 배신을 잊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다가 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졌거든요. 그 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믿으면 안 돼. 이 생각이 최 선생님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도 없었고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35년 만에. 형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없겠지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이제 놓아주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 후로 최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가고 새 친구들을 사귀고 삶을 즐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묵은 감정을 버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해?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잊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건 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놓아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는데 정작 화상을 입는 건 나 자신입니다. 석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손은 낫습니다. 묵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편지 쓰기 치유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1단계 다 쏟아내기.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습니다. 욕을 해도 됩니다. 울면서 써도 됩니다. 제한 없이 마음 가는 대로 다 쏟아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나한테 사과 한번 못해? 다 쓰세요. 10장, 20장도 좋습니다. 2단계 소리내어 읽기.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읽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소리내어 울어도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묵혀뒀던 감정이 밖으로 나옵니다. 3단계 놓아주기. 그 편지를 찢거나 태웁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놓아줍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명상법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을 놓아줍니다. 평안하세요. 나도 평안하겠습니다. 대화법은 빈 의자를 놓고 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울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도 되라고 말합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한 걸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놓아준다. 둘, 자유롭다. 셋, 평화롭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말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운이 터지는 원리입니다. 묵은 감정은 마음의 하수구에 쌓인 찌꺼기와 같습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비워내는 순간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원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밉습니다. 하지만 놓아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묵은 감정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나?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오늘 밤 편지 한 통 써보세요. 내일 아침 그걸 찢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자기 한계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하겠어? 이제 늙었는데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난 원래 이래. 바뀔 수 없어.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말년 운을 가장 크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으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외우면서 50대, 60대 기사들의 뇌 해마가 커졌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뇌는 변합니다. 배우면 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늙었다고 생각할까요? 사회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쉬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를 작은 틀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맞아, 나 이제 늙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안 돼. 제가 아는 82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머니는 평생 글을 못 쓰셨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이름도 겨우 쓸 줄 아셨고 글을 읽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시집와서는 농사일에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그리 밥 먹여주나 하며 살았죠. 80세가 되셨을 때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주변에서 권했죠. 할머니, 한번 다녀보세요. 재미있대요. 하지만 최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 공부를,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내가 되겠어?
그런데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요.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걸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그 말에 최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직접 쓸 수 있을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기억자도 쓰기 힘들었죠. 손도 떨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펜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돌아와서 많이 우셨답니다. 역시 안 되나 봐. 내가 무리했어. 하지만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억자 쓰셨잖아요. 어제까지는 못 쓰셨는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 천천히 배우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 달 만에 문장을 쓰는데 최할머니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느려도 괜찮아. 거북이도 결승선에 도착하잖아. 6개월 후 최할머니는 처음으로 짧은 문장을 쓰셨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우셨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쓴 자신의 문장이었으니까요. 1년 후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손녀가 왔다. 기쁘다. 오늘 날씨가 좋다. 산책했다. 2년 후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한국 전쟁 때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자식 키운 이야기. 손으로 쓴 자서전이었죠.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책은 처음엔 가족들에게만 돌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선생님이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정식으로 출간됐습니다. 82세에 시작한 나의 첫 글쓰기 최순희 할머니의 80년 인생 이야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최할머니는 85세에 작가가 되셨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복지관에서 강연도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에도 나가셨습니다. 82세에 시작해서 85세에 작가가 된 할머니로 소개됐죠. 하지만 최할머니가 말씀하신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80년 동안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믿었어요. 2년 동안 배운 건 글쓰기가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세까지 살면 그림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로 꿈을 접으신 건 없나요? 늦었어라는 말로 시도조차 안 해본 건 없나요? 난 원래 그래라며 자신을 작은 틀에 가둬둔 건 없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70세에 첫 전시회를 여신 분이 있습니다. 70세에 영어를 배워서 75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75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78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80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83세에 강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이분들은 나이라는 한계를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대신 나이가 많지만 할 수 있어. 늦었어 대신 지금이 가장 이른 때야. 난 원래 이래 대신 난 변할 수 있어. 이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나이 때문에 포기한 것들. 그림, 악기, 춤, 여행, 공부, 운동, 뭐든 좋습니다. 둘째,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나이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주변 시선 때문일까요? 셋째,
지금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말입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를 핑계로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는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서워서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해볼 걸. 이 말을 임종의 순간에 하고 싶으신가요? 80세에 그림 배울 걸, 70세에 여행 갈 걸, 65세에 새로운 일 시작할 걸, 이런 후회를 안고 가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1년 후에는 1살 더 늙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30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사세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낙서라도 좋습니다. 춤을 춰보고 싶었다면 유튜브로 간단한 동작을 따라해 보세요. 잘 추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면 됩니다. 글을 쓰고 싶었다면 노트에 한 문장씩 적어보세요. 소설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느낀 것 한 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10점짜리도 괜찮습니다. 0점보다 낫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10분씩만 투자하세요. 그럼 변화가 보입니다. 300분이면 기초를 익힙니다. 3000분이면 익숙해집니다. 3만 분이면 전개속 오후 449문가가 됩니다. 30일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겁니다. 60일 후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요즘 뭔가 하시나 봐요? 멋있으세요. 1년 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한 곳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운이 터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이라는 한계를 버리는 것,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못한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세요. 둘째, 묵은 감정을 놓아주세요. 셋째, 자기 한계를 깨뜨리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쉽죠? 실천이 어렵지.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죠. 40년 품었던 감정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죠. 80년간 만들어진 한계를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일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딱 30일만 투자하세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첫 10일은 물건 버리기입니다. 하루에 10개씩만 버리세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오래된 서류, 깨진 그릇, 쓰다 남은 화장품, 고장난 시계, 다 쓴 볼펜, 낡은 수건 뭐든 좋습니다. 10일이면 100개가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10일쯤 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기분이 다릅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다음 10일은 감정 정리입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걱정했다. 적고 나서 그 종이를 찢으면서 말합니다. 이제 놓아줍니다.
나를 위해서.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10일만 해보세요.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10일은 한계 깨기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하나를 선택하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사세요. 하루 10분씩 낙서를 해보세요. 춤을 춰보고 싶었다면 유튜브로 간단한 동작을 따라해보세요. 하루 10분씩만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노트에 한 문장씩 적어보세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생각.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유튜브로 기초를 배워보세요. 하루 10분씩.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10일 동안 매일 10분씩만 투자하세요. 그럼 변화가 보입니다. 30일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집은 깨끗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눈빛은 살아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웃으며 대답하세요. 그냥 좀 버렸어요. 69세 송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년을 쌓아왔는데 1년 만에 비웠더니 진짜 내가 나왔어요. 그동안 짐 속에 묻혀 살았더라고요. 72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감정을 놓고 한계를 깨고 나니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됐어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물건 속에, 감정 속에, 한계 속에 묻혀서요. 하지만 이제 빠져나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왜일까요? 봄에 새 잎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떨어뜨릴 때입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시작은 바로 버리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만 버려보세요. 서랍 속 낡은 펜 하나라도 좋습니다. 마음속 작은 서운함 하나라도 좋습니다. 난 못해라는 생각 하나라도 좋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2개를 버리면 탄력이 붙습니다. 10개를 버리면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의 말년 운이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댐을 막고 있는 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묵은 감정, 자기 한계. 이제 버릴 때입니다. 30일 후, 60일 후, 1년 후.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그때 버리길 잘했어. 그때 용기 낸 게 내 인생을 바꿨어.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년 운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니, 행운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30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시작하세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